황정국 실장이 한혜라에게 건넨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진태석 회장님이 차기범 씨를 직접. 황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그 서류에는 2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공난숙이 그 현장을 촬영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혜라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한혜라는 침실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는 진태석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는데요. 저 남자가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혜라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였죠.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습관, 서재에서 클래식 음악 듣는 모습까지 모든 게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혜라는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건양그룹 부회장실 한혜라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 공난숙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혜라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혜라, 너는 살아남아야 해. 속으로 다짐했죠. 25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세울 때가 된 거예요. 더 크라운 캐피털 대표실.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혜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아, 한혜라. 난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꼬리를 흔들었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죠.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여자답게 난숙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며칠 후 건양그룹 부회장실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어요. 공난숙과 한혜라, 서로를 이용하려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상 넘겨요. 진 회장이 기범 씨를 반도직입적인 요구였죠. 난숙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대가는? 영채를 건양가 며느리로 받아줄게요. 공식적으로. 혜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속으로는 코웃음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어차피 진태석이 기범 씨를 죽인 영상만 손에 넣으면 공난숙이고 뭐고 다 끝장낼 수 있었으니까요. 난숙은 천천히 다리를 꼬았습니다. 여유로운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노련한 협상가의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뭘 더 원해요? 입소문. 난숙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부회장실에 울려 퍼졌죠. 재벌가에서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거 알잖아. 번양가에서 자리를 만들어 말 많은 사모님들 초대하고 거기서 진짜 주영채를 소개하는 거야. 혜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며 물었죠. 차정원은? 걔는 영채 친구였고 사정이 있어서 잠깐 대역을 섰던 거라고 해. 이제 진짜가 왔으니 대역은 끝난 거지. 난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혜라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고민이 아니었죠. 연극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혜라가 손을 내밀었어요. 두 여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에 진심이 담겨 있을 리가 없었어요. 서로를 이용하려는 두 악어의 거래였을 뿐이었거든요. 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어요. 혜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내 딸 영채가 건양가 며느리로 공식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공영상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면 되지. 난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혜라 역시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난숙, 내가 악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잡아먹히는 건 너야. 속으로 다짐했죠. 두 여자는 서로를 악어와 악어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날 저녁 진태석의 서재, 혜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해석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내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라야, 무슨 일이야?
혜라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태서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 25년 전 차기범 씨 1.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죠. 그게 갑자기 왜? 공난숙이 당신이 기범 씨를 죽였다고 하더라. 그것도 영상까지 있다고? 혜라는 남편의 반응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태석이 짧게 웃었어요. 공난숙, 그 여자 말을 믿는 거야? 혜라야, 정신 차려.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야? 당연하지. 그 여자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야. 건양그룹을 차지하려고. 혜석이 혜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혜라는 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라야, 날 믿어.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혜석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어요. 혜라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공난숙의 거짓말일까? 아니면 태석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공난숙한테 흔들린 것 같아. 괜찮아, 나도 이해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혜석이 혜라를 안았어요. 하지만 혜라는 그 품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한강변 하정원과 주하늘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공난숙이랑 하늘아가 손잡았어요. 알아. 내 쪽에서도 정보가 들어왔어.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이 하늘의 팔짱을 꼈습니다. 파티 연대요. 재벌가 사모님들 초대해서 영채를 진짜 수아로 소개하고 나는 대역이었다고 발표할 거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하늘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눈동자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날이 기회예요.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위험해. 진태석이랑 공난숙이 동시에 있는 자리잖아.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정원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하늘에게 건네며 말했죠. 12월 10일자 주영채 건강검진 결과예요. 임신 소견 없음. 하늘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영채가 임신했다고 발표할 거야? 며칠 전에 건양 패션 디자인실에서 영채가 임신 관련 자료 보고 있더라고요. 이산에서 알아봤죠. 정원의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갔어요. 하늘이 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원 씨, 나도 준비한 게 있어. 하늘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진태석이 차기범 씨를 살해하는 영상, 그리고 공난숙이 조영란 씨를 살해한 증거까지. 정원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손 안에 들어온 작은 저장 장치에 두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이거 어떡해? 부실장한테 받았어. 그 사람도 이제 공난숙한테 질렸나 봐. 하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정원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거면 둘 다 끝장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영채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두 사람을 찍고 있었죠. 질투심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건양 패션 디자인실 차정원이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파티 준비로 정신없는 아침이었죠. 갑자기 디자인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주영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어요. 차정원! 영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디자인실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야, 영채야?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영채가 정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정원이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야, 뭐 하는 거야? 세미가 달려와 영채의 손을 뿌리쳤어요. 영채가 세미를 노려봤습니다. 세미 씨는 빠져요. 이건 우리 둘 문제니까. 영채 씨, 지금 회사야.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영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원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상계단까지 와서야 정원을 놓아줬죠. 어젯밤 어디 있었어요? 영채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정원과 하늘이 한강변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한강이 있었는데 그게 왜? 정원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영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좋아하는 오빠는 내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영채야, 하늘 오빠는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야. 네가 좋아한다고 다 네 거야? 박쳐요. 영채가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복도가 울렸습니다. 언니는 대역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죠. 오늘 파티 끝나면 언니는 건양가에서 쫓겨나요. 그럼 하늘 오빠도 언니한테 등 돌릴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정원이 한 걸음 영채에게 다가갔어요. 영채보다 키가 작았지만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영채야, 오늘 파티에서 누가 쫓겨날지 두고 봐. 정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영채는 그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길 거야. 엄마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언니 후회할 거예요. 영채가 정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정원이 계단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뒤로 꺾이며 통증이 왔죠. 영채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정원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입술을 깨문 거였죠. 아파. 정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나. 그날 오후 진세훈이 차정원을 불렀어요. 진세훈의 사무실. 정원이 들어서자 세훈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만 보여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여보, 부르셨어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훈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정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아버지랑도 뭔가 대립하고 있고 공난숙 회장이랑도 자꾸 부딪히고. 혜훈 씨, 그리고 주하늘. 당신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세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아. 세훈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내 정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원과 하늘이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누가 찍은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당신,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세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원은 세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세훈 씨, 오늘 파티 끝나면 전부 설명할게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왜?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밤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정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세훈은 정원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당신,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정원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훈이 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말해줘. 혼자 감당하지 말고. 미안해요, 세훈 씨. 정말 미안해요. 정원이 세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세훈은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파티 시작 2시간 전 주하늘의 사무실. 차정원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경찰 출동 타이밍 정확해야 해요. 알아. 내가 신호 보내면 5분 안에 도착한대. 하늘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정원이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무기네요. 정원 씨,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진태석이 폭발하면 뭘 할지 몰라.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정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정원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어요. 오랜 시간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 다니엘 오후 2시 건양가는 분주했어요. 하인들이 거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꽃들이 테이블 위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홍 셰프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던 차정원을 불러 세웠어요. 아가씨, 홍 셰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원이 돌아봤어요. 네, 홍 셰프님? 홍 셰프가 정원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오늘 두 마리 악어가 서로를 물어뜯다가 모두 죽을 산이요. 그런데 홍 셰프의 눈빛이 정원을 관통했습니다. 아가씨가 품고 계신 칼이 제일 날카롭네요. 조심하시오. 칼은 남도 베지만 자기 손도 베는 법이니까. 정원이 움찔했어요. 홍 셰프는 이미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가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멧 신이 들어온 거였죠. 홍 셰프의 예언은 적중률이 100%였어요.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칼이 내 손도 벨 수 있다. 오후 2시 30분, 재벌가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사모님 3명이 건양가에 도착했어요. 김 사모님, 이 사모님, 박 사모님, 이들은 서울 상류층에서 소문 제조기로 불리는 인물들이었죠. 하네라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헤라 씨. 오늘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꼭 모시고 싶었어요. 헤라가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사모님들이 자리에 앉자 하인들이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진태석이 거실로 들어왔죠. 신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진세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쪽에 앉아 있었고 진세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차정원은 식구들과 함께 앉지 못했습니다. 거실 뒤편에 멀찍이 서 있었죠. 오후 2시 45분, 공난숙이 주영채를 데리고 건양가에 도착했어요. 영채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안숙과 영채가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어머, 공 회장님 오셨어요. 헤라가 일어나 난숙을 맞이했습니다. 두 여자가 짧게 포옹했죠. 겉으로는 친밀해 보였지만 둘 다 속으로는 상대방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난숙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영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눈빛에 가득했죠. 공난숙 회장님 딸 주영채입니다. 영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사모님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난수디 정원을 힐끗 보며 말했죠. 저기 서 있는 차정원 씨는 영채 친구였어요. 사정이 있어서 잠깐 대역을 섰던 건데 이제 진짜가 왔으니 대역은 끝난 거죠. 그 말에 사모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대역이었대. 역시 재벌가는 복잡해. 저런 게 어디 있어? 대역을 세우다니. 하지만 김 사모님은 영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데? 헤라 씨가 25년 전 낳은 아기를 내가 봤는데 이 애랑 전혀 안 닮았어. 그때 그 아기는 눈이 훨씬 컸었는데 정원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거든요. 헤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가 내 진짜 며느리예요. 헤라는 정원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내 얼굴에서 그 미소가 사라질 테니까. 식사가 차려졌어요. 영채는 세운 옆자리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세운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난숙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난숙에게 쏠렸어요. 정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임신인 것 같아요. 우리 영채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훈이 놀란 얼굴로 영채를 바라봤죠. 임신. 당혹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영채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훈 씨 아이예요. 영채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짓말이었으니까요. 헤라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세훈아 축하해. 태섭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경사예요. 축하드려요. 건양가에 경사가 났네요. 난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건양가 사람이 된 거야. 영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격에 눈물인 척 연기했죠. 엄마, 영채가 난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양가의 며느리. 그것도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자리를. 사모님들이 영채를 둘러쌌어요. 어머, 축하해요. 해명은 뭐로 지을 거예요? 이 뜻은 없어요? 영채가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됐어. 속으로 환호했죠. 정원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떨림을 멈추고 가방 속 서류를 확인했죠.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축하가 한창일 때 정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원에게 쏠렸죠. 난숙이 날카롭게 눈을 흘겼어요. 배역 주제에 무슨 일이야? 정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정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12월 10일, 정원이 말했어요. 영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줄기로 찬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죠. 건강검진 결과예요. 정원이 서류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임신 소견 없음.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원이 고개를 들어 영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일 사이에 드신 건가요? 영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건 오진이야! 영채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난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난숙의 얼굴이 불그레푸르레했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죠. 사모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짓 임신이래. 세상에 저런 뻔뻔한 애를 봤나? 재벌가 며느리 되겠다고 임신까지 사기를 쳐? 정원이 서류를 내리며 말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원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예요. 헤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과 저, 일치율 99.99%, 정원이 또박또박 선언했어요. 다들 아시죠? 저는 주영채가 아니에요. 정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의 친딸, 차수아입니다. 사모님들이 옹성거렸어요. 친딸이래. 배역이 아니라 친딸이었어. 어머,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 김 사모님이 무릎을 쳤어요. 그래, 그거야. 25년 전 헤라 씨가 낳은 아기랑 닮았어. 눈이 큰 게 똑같아. 헤라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밝힐 줄은 몰랐죠. 정원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헤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원이 헤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원망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요. 나를 대역이라고 한 건
헤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해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그만해. 경고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정원이 USB를 꺼냈어요. PB 리모컨을 집어들어 USB를 연결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화면이 켜졌어요. 어두운 골목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죠. 진태석이 차기범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해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어디서? 해석이 더듬거렸어요. 평생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차기범을 죽인 건 진태석 회장님이에요. 정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잃은 딸의 슬픔이 깊이 서려 있었죠. 세훈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석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이건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영상 속 해석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정원이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공난숙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죠. 세훈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세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화면 속 여자는 세훈의 친어머니 조영란이었습니다. 난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세훈아, 이건 조작이야. 전부 꾸민 거라고. 난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천천히 난숙을 향해 돌아섰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 난숙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그때 태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인연이? 해석이 정원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손이 정원의 목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해석의 손이 정원의 목을 움켜쥐었어요. 정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난숙도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죽여. 전현을 죽여버려. 난숙이 테이블 위 꽃병을 집어들었어요. 정원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세훈이 외치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해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미친 사람처럼 힘이 셌죠. 세훈이 밀려났어요. 세훈아, 비켜! 해석이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세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사모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사람 죽이려고 해! 세미가 휴대폰을 꺼내 129에 전화를 걸었어요. 헤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목이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해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하늘 오빠, 빨리. 정원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바로 그 순간 세훈이 다시 일어나 아버지를 잡아당겼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세훈이 있는 힘껏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해석의 손이 정원의 목에서 떨어졌죠. 정원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격렬하게 기침을 했어요. 컬러. 정원의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훈이 정원을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 세훈. C. 정원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태석이 다시 정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주하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뒤로 경찰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성큼 걸어와 태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치우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눈빛은 얼음잔처럼 차가웠어요. 해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주하늘. 내 이놈이. 하늘이 정원에게 다가갔어요. 세훈이 정원을 하늘에게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정원 씨를 부탁해요. 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하늘이 속삭였어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난수디 꽃병을 든 채 굳어 있었어요. 경찰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진태석 회장님,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차갑게 선언했어요. 해석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구로 보고? 하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해석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내가 건양그룹 회장이야. 건양그룹 회장이라고. 해석이 악을 썼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난숙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하늘아, 네가 나한테 이런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숙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어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태석도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헤라, 내가 없으면 너도 끝이야. 날 살려. 하지만 헤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채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엄마! 영채가 난숙을 따라가려 했지만 경찰에게 막혔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나 놔라니까? 엄마! 영채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모님들이 폰을 들고 녹화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저 집안이 저렇게 썩었을 줄이야. 살인이래, 살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일 아침이면 온 재벌가가 다 알겠네? 정원이 천천히 하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난숙과 헤라를 바라봤습니다. 공단숙 회장님, 한혜라 부회장님, 정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이 쉬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악어와 악어새라고 생각하셨죠? 정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근데 그 둘 다 잡아먹는 사냥꾼이 있다는 건 몰랐나 봐요. 세훈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엄마, 세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그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숙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세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증오였죠. 세미가 오빠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오빠, 세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난숙이 사라지는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헤라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동맹도, 딸의 신뢰도. 정원이 헤라를 바라봤어요. 한혜라 부회장님, 헤라가 떨리는 눈으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직 안 잡혀가요. 진태석 회장님 살인을 방조한 건 아니니까. 정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요. 정원이 돌아섰습니다. 어깨 너머로 말했죠. 복수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 정원이 걸어나갔어요. 하늘이 정원의 허리를 감싸며 함께 걸었습니다. 잘했어. 하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도 드디어 결심을 굳혔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빠. 두 사람이 함께 건양가를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영채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차정원, 넌 죽었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정원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아버지 차기범의 한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수아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번양가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긴 복수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